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5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종별 강세 국면,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미국과 중국의 지표가 또 양호하게 나오고 하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일 연속에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3,200포인트 정도까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재료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기 기대감이 좀 엇갈리는 그런 구도였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 또 금리와 달러가 안정이 됐고, 이제 옐런 장관의 어떤 발언 자체는 더 이상 재료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미국에서 나스닥이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나스닥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 동반해서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신흥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라든가 아시아 증시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투자자들이 있죠. 어쨌든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이 좀 초반에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외환 시장도, 그러니까 최근에 막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면서 금융시장의 이제 불안 요인이 전반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연준 인사들이 연이어서 이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옐런 장관 이후에 한 너댓 명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카플란 같은 사람은 양적완화 축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은 당장은 어떤 정책의 후퇴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매일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요인은 좀 완화가 되고, 이제 긍정적인 요인 중심으로 이제 증시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미증시 마감쯤 나왔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제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거는 연 2회 나오는 정규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지금 시황을 감안해서 기습적으로 내야 된다, 이런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정규 보고서 같은 거래 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왔다라는 내용, 담담하게 이제 내용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당장 정책의 변화를 준다라고 힘주어서 거기다 이제 담는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자체도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종목별 주가라든가 주요 금융시장, 금융 관련된 지표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오늘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매물 나오면서 좀 밀렸었는데, 오후에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제 증권업종도 초반에 상승했다가 오후 들어서 또 매도가 이제 물량이 좀 증가되면서 좀 주춤거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좀 주춤하면 지수가 좀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틈에 건설,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또 이제 틈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또 이제 자동차주들,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가 부진했잖아요. 근데 자동차주가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발목을 잡았던 종목이 좀 살아나는, 버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어떤 종목이 빠진다고 해서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을 또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지루할 때쯤 됐을 때 지표가 또 잘 나왔잖아요.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56.3을 기록해서 전달 54보다 이제 그 이상을 이제 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다, 경제가 내수 시장이 활발하다, 이런 점을 입증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구매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갔다, 증가폭이 컸다, 요거는 좀 주목해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수치 자체는 되게 잘 나왔고, 또 4월 수출 지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32.3%가 증가했거든요. 예상치가 24%였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되고 수입도 42% 이제 증가해서 또 예상치를 또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치가, 그러니까 수입은 물가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이제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그러니까 단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자체가 확실하게 살아났다. 수요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들 물건 쓰느라고 수입한 것도 있겠지만 해외에 팔기 위해서 이제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원재료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역 지표가 이제 잘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점을 또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위안화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도 당연히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요인이 되면서 뭐 환율이 강세 보인다라는 건 환율이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의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계기를 좀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죠. 다만 이제 조금 저는 요거는 좀 변수가 되는 게 그 중국이 4월에 구리 구매량이 좀 줄었대요. 그러니까 구리를 구매하는 게 가격이 워낙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구매량이 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좀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주춤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쯤 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오늘 이제 로이터에 보도된 거일 뿐이라서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보면 그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8일 연속해서 이제 매도를 했고 전기전자 업종을 오늘도 열심히 팔았고 근데 그동안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업종, 철강, 운수창고 뭐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이제 강세 보였던 업종들도 또 이제 같이 매도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또 압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매도가 초반에만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외국인들 매매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초반에 매도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매도하거나 매도가 멈추거나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규모는 뭐 적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증시에서의 영향력은 그렇게 이제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기관들의 매수,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적인 게 보험사 제외하고는 또 전부 매수로 붙어줬거든요. 뭐 연기금은 아예 그냥 매도가 멈춘 것 같이 보이고 지금 4일째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긴 했지만 뭐 투신이 5일 연속 매수하고 연기금도 붙어주고 이런 구도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오늘 그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21선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121선 언저리까지 근처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이후에 121선을 이탈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1선의 의미는 한 달에 20거래 일이기 때문에 6개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추세까지 마저 깰 거냐. 이제 6개월 동안 시장을 이 종목을 지탱해 왔던 사유가 무너지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에서 이제 좀 일단 낙폭을 줄이긴 했어요. 다시 이제 조금 버티면서 돌아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지선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이거 깨고 내려가서 새로운 매물이 나올 거냐, 이거는 이제 되게 시황상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3,200 근처까지 왔는데, 3,200 가면 계속 반복적으로 밀렸었잖아요. 계속 밀리고 막 이게 이제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안착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역할이 지금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오늘은 일단 뭐 거기서 밀렸다가 그 근처에서 이제 퉁 하고 이제 좀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뭐 빠지면 이제 121선 이탈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돌려주는지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 보였던 이제 바이오,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밀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특히 이제 그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매도가 굉장히 집중돼 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은 하루에 공매도 비중이 15% 막 20%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가 그만큼 됐다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매도가 나왔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숏 커버가 붙은 건지 이제 붙어서 이제 이게 오늘 상승폭이 좀 클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냥 반등이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게 시장에서 이제 이거 공매도 함부로 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라면 좀 시장이 어떤 그동안에 지난주 이후에 좀 공매도에 대한 막연한 부담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간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려를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공매도 많았던 종목군들이 그런 어떤 공매도 세력들을 좀 응징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도 좀 당장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은 또 엔터주들도 제법 강하게 올라가서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한 1%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죠. 근데 어쨌든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 흐름이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계속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철강, 화학, 운수장비, 금융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10주 연속에서 업종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또 국내외 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한테 다시 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그 3200포인트로 다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3200포인트를 종가에서 그 위로 마감하기 이전까지 4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3200 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게 이틀이었고, 그냥 그게 장중이 됐든 종가가 됐든 거기를 찍으면 그게 고점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반전이 나올 거냐. 사실 ADR 지표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뭐 이게 안정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재료로 놓고 보면 백신 지재권 관련된 어떤 이슈, 다음에 이제 국내 접종 확대, 이제 이런 것들 오늘 이렇게 그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동네 병원에서 이제 접종하는 그런 어떤 가능 병원들이 막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접종하는 게 이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확 늘어나는 그런 단계로 갈 것 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인도가 3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매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신흥 증시에 포함되는 국가들에게 좀 부담되는 사안이었는데 이런 매도가 일부 좀 진정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과연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아직은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희망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또 수급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상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지금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ADR 지표도 있고 하니까. 근데 결국엔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된다. 3200에서 치고 나가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붙어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끌고 막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지 요 흐름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추이 보면서 이제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에서 돌릴 거냐, 아니면은 이제 업종 이제 그동안에 못난이 역할을 했던 종목 쪽으로 비중을 좀 넘길 거냐, 이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